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나요?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긴장이 풀리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어쩜 저렇게 말 잘하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매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말투 혹은 이 말버릇이 그 비밀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대화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근데 사실은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서요? 정말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산악회에서 처음 만난 날 영희 씨는 새로 들어온 회원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산행이 끝난 후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던 자리였죠. 한 회원이 최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꺼내며 신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악산도 갔다 왔는데 새벽에 올라가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구름 사이로 해가 딱 뜨는데 영희 씨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지만 옆자리 회원이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설악산은 요즘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별로던데요? 차라리 지리산이 낫지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신나게 이야기하던 회원은 순간 말을 멈추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대화가 이어지지 않자 테이블 전체에 정막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해 뜨는 장면은 어땠어요? 사진도 찍으셨나요? 대화의 초점이 다시 여행의 감동으로 돌아가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이야기를 끊겼던 회원의 눈이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진짜 장관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긴 했는데 핸드폰이라 그 느낌을 다 못 담았어요. 대신 다음엔 카메라를 가져가려고요.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근대로 시작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느낌을 주지만 그래서요? 는 상대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고 경청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을요. 사람 마음이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근대라고 말하면 상대방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야, 지금 나를 반박하려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요? 라고 하면 이렇게 느낍니다. 오,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네? 더 말하고 싶다. 이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는 춤추던 파트너에게 갑자기 발을 밟는 행동이고, 그래서요? 는 리듬에 맞춰 손을 내미는 동작이에요. 어떤 쪽이 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손을 내미는 쪽이죠. 대화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말투 하나로도 대화의 리듬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발을 밟는 대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훨씬 따뜻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은 귀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말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야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말투는 작은 습관 같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근대 대신 그래서요? 정말요?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힐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몰랐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군요. 이 간단한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최근 회사 회의 중에 작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인 민수 씨는 이런 실수가 드물었기에
자신도 많이 당황했죠. 회의 중 상사가 팀원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이 문서 업데이트 안 된 거 왜 미리 체크 안 하셨어요? 민수 씨는 얼떨결에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몰랐어요? 그거 지난주에 이미 공지했던 거잖아요. 순간 민수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팀원의 말투가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서러운데 굳이 저렇게 말해야 하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팀원들 사이의 공기도 묵직해졌습니다. 그때 옆자리 동료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난주 자료가 워낙 많아서 놓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거든요. 이제 다들 알았으니 다음부터는 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넘어가려는 동료의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던 거죠.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몰랐어요? 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책망하는 느낌을 줍니다. 뇌는 이를 왜 이걸 모르지? 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이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반면 그랬군요. 는 상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뇌는 이를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해석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이건 마치 길을 걷다 누군가 갑자기 팔을 툭 치며 왜 거기 서 있어요? 라고 묻는 것과 부드럽게 여기 서 계셨군요. 라고 말하는 차이와도 같습니다. 전자는 비난받는 느낌을, 후자는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대화의 흐름과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책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몰랐어요? 라는 말은 날카로운 찔림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흔적을 남길 수 있지만 그랬군요는 부드럽게 다독이는 손길이 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에 작은 온기를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에 조용히 빛을 더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 그럴 줄 알았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속상했겠다. 영진 씨는 최근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투자한 부동산이 있어. 근데 어제 매각되면서 손해를 좀 봤어.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더라고. 그 말을 들은 친구 준호 씨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신중하라고 했잖아. 요즘 부동산 위험하단 말이야. 영진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미 실패로 속상한 마음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실수한 건 알지만 굳이 그렇게 말해야 하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 재훈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래도 큰 경험으로 남았을 거야.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영진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 이번엔 좀 아쉽지만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해볼게. 그제야 대화의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고 영진 씨는 재훈 씨의 공감 어린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걸 강조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런 말은 특히 상대방이 이미 실패로 속상해하고 있을 때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속상했겠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알고 싶어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질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것과 많이 아팠겠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차이와도 같습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후자는 위로와 신뢰를 전달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관계를 지킨다.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독이고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속상했겠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독이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대의 감정을 먼저 공감하는 한마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몰라.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맞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 주말 오후 영희 씨와 친구들 민정 씨, 수진 씨는 카페에 모였습니다. 수진 씨가 새로 산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데 설정이 너무 어려워. 아까부터 이 기능 하나 찾느라 애를 먹고 있어. 민정 씨가 핸드폰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몰라? 여기 메뉴 들어가면 바로 있잖아. 수진 씨는 순간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아, 그런가? 내가 너무 둔했나 봐. 영희 씨는 수진 씨가 살짝 기분이 상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받아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 나도 처음에 이거 찾느라 엄청 헤맸어. 수진아, 내가 천천히 알려줄게. 이거 누르고 여기 들어가면 돼. 수진 씨는 안도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너도 그랬다니 좀 위안이 된다. 고마워. 대화는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고 수진 씨는 영희 씨의 도움 덕분에 금세 스마트폰 설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라? 라는 말은 의도와는 달리 듣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지적당하거나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줄 수 있어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수했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도 몰라? 라는 말은 상대방을 너무 당연한 것도 모른다고 판단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상대방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끼며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맞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공감을 전달합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솔직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죠. 작은 말투 하나로도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도 반대로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이게 좀 어렵더라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낮추지 말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야 참된 소통이 시작된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몰라? 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맞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작은 말투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감의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미소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건 아닌 것 같아.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영희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자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팀원 민정 씨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 슬라이드에 배경색을 좀 더 진하게 넣으면 강조가 잘 될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민정 씨의 제안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경이 진하면 텍스트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정 씨는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대화는 그걸로 끝났고 민정 씨는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번엔 민정 씨가 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차트를 빼고 이미지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영희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미지로 설명하면 더 직관적일 수 있겠다. 근데 차트를 조금 줄이고 이미지와 조화롭게 넣어보는 건 어때요? 민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그것도 좋네요. 제가 시안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날 대화는 훨씬 긍정적으로 이어졌고 팀의 발표 자료도 더 풍부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판단받거나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왜 여기로 왔어? 이 길은 틀렸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여기로 왔구나. 다른 길도 있긴 한데 이 길도 괜찮겠네 라고 말하는 차이와 같습니다. 전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후자는 대화의 문을 여는 태도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본심이 다르니 상대의 뜻을 헤아려야 비로소 도에 이를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갑니다. 작은 말투의 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6번째, 왜 그랬어?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 민석 씨는 퇴근 후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딸의 교복을 발견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딸은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왜 교복을 거기다 두고 방도 정리를 안 했어? 민석 씨가 말하자 딸은 표정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뒀어요. 피곤해서요. 분위기는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딸은 대화가 더 이어지기 싫다는 듯 핸드폰에만 집중했고 민석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물어봤나? 요즘은 뭐만 하면 반항적으로 나와서 정말 어렵네. 며칠 후 민석 씨는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의 방에서 또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걸 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둔 이유가 뭐야?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딸은 처음엔 당황한 듯 고개를 들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요. 옷 정리까지 할 여유가 없어요.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너도 힘들겠네. 그래도 시간이 날 때 정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빠도 도와줄게. 그날 이후 딸은 자신도 모르게 행동에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어? 라는 말은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는 자녀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도록 돕는다는 것을요. 사춘기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비판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랬어? 라는 말은 자녀의 행동을 부정하거나 판단하려는 뉘앙스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자녀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고 부모의 존중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마치 넌 왜 숙제를 안 했어? 라고 묻는 것과 숙제 못한데 무슨 이유가 있나 보네. 얘기해 볼래? 라고 묻는 차이와도 같습니다. 전자는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후자는 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다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왜 그랬어? 라는 말은 작은 틈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라는 말은 그 틈을 이해로 메워줍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더 깊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행복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갈 겁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상대를 낮추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따뜻하고 공감 가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말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사람과의 관계를 놀랍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